안녕하십니까. 코딩과 함께하는 추상화의 김태령입니다. 오늘은 제6강 줄 세우기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줄 세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줄 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욕실의 타일들도, 바닥의 보도블럭에서도, 마트의 진열대에서도 우리는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렬된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렬되어 있을 때 물건을 찾기가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정렬되어 있을 때 물건을 찾기가 아주 쉽죠. 또 언제 가장 줄을 서본 적이 많을까요? 네, 바로 학창 시절이겠죠. 학생인 여러분들은 현재일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면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호 순으로 또는 키 순서대로 줄을 서라고 말이죠. 그럼 한번 줄을 서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키 순서대로 줄을 서보도록 합시다. 이 5명의 학생만 가지고 해보죠. 자, 사실 사람끼리 이것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키가 한꺼번에 다 보이기도 하고 모두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동시에 한 번의 프로세스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2개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2개를 비교하든지 말이죠. 다시 말해 2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2개를 동시에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정렬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철저히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겨우 수십 가지의 데이터를 처리할 뿐이지만 컴퓨터가 하여야 하는 일은 수십, 수백, 수만, 그리고 수억 가지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정렬하는 추상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턴 인식입니다. 이 정렬이란 것은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한 단계씩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멈추고 정렬 방법을 2~3가지 정도 떠올려 보세요. 아직 머릿속에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를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번째와 2번째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10과 6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둘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음 숫자 10과 5,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어야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와 5번째 또 비교해주고 5번째, 6번째를 비교해주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5번이나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를 비교하고 이상이 없으면 2번째와 3번째를 비교합니다. 자, 바뀌어야 좋을 것 같죠?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도 이상이 없군요. 그 다음은 바뀌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해보면 이대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뒤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조금씩 앞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원초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코딩이 간단한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컴퓨터 입장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날 때까지 모두 한 번씩 비교합니다. 이미 제일 작은 수가 앞에 왔더라도 판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두 비교하는데 숫자 개수만큼 실행하고 그걸 다시 숫자 개수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30번 이상 하게 될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저장 공간을 서로 바꾼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1과 10을 바꾼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을 꺼내와서 10에 있는 10을 변수라는 곳에 옮기고 10을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6을 복사해 온 다음 변수에 있는 10을 그 다음 6에 복사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자 대면 하듯이 숫자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숫자의 저장 위치는 리스트로 한다. 자,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변수, 리스트도 있고 배열 같은 공간도 있지만 스크래치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셨다면 스크래치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고리즘 부분을 보지 않고도 한번 직접 지금 멈추고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아마 비슷할 것 같군요. 네, 알고리즘 대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시해 드리려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오른차순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어, 변수를 저장한 숫자를 저장할 리스트와 그 다음에 옮길 통으로 제시되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적당한 수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정렬을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 개수만큼 반복을 할 텐데 두 번째 수와 첫 번째 수를 비교해서 두 번째 수가 더 크면 첫 번째에 있는 수를 변수통에 옮기고 두 번째에 있는 숫자를 첫 번째 숫자로 옮겨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 있는 숫자를 다시 두 번째에 넣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숫자를 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그 숫자가 이상이 없었다면 바로 넘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쓱 훑고 지나가면 다시 정렬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서 총 10번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말로 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버블 정렬이란 것과 좀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현실을 직관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버블 정렬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스크래치로 넘어가서 함께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정렬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데이터를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곳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들어갈 통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임시로 저장될 공간입니다. 임시라고 할까요? 네, 임시로 들어갈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필요 없으니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사실 뭐 다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 크기를 미리 정해주지만 스크래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10번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어, 리스트에 난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뭐 1부터 50까지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도 보셨다시피 코딩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우리가 10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리키는 포인터 같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포인터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포인터를 처음에 0으로 정하고요. 1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하니까. 자, 그래서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반복을 할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항목과 첫 번째 항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 포인터의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자,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과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이지만 이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포인터에 지금 1일 때 첫 번째 항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포인터 더하기 1이 되어야겠죠. 자, 이 항목을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두 번째 항목이 첫 번째 항목보다 크다면 자, 첫 번째 항목보다 크다면 이제 이 루틴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이걸 가지고 오죠. 두 번째와 첫 번째에 있는 건데 자, 첫 번째에 있는 항목을 이 임시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닌데 자, 임시에 이 항목을 넣어주고요. 자, 임시에 항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잠깐 실험해 볼까요? 포인터를 1로 정하고 1에 있는 거를 임시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신 걸 확인했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에 있는 항목을 리스트에 두 번째 있는 항목을 첫 번째로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꾸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을 두 번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첫 번째로 복사된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에 있는 거를 두 번째로 가져야겠죠. 자, 두 번째 있는 항목에는 변수에 있던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조건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계속 1이네요. 포인터를 계속 증가시켜줘야겠죠. 포인터의 1만큼 바꾸게 해도 되지만 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하고
2일이 되면 2번, 3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포인터가 11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9번을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9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좋고 어, 뭐 포인터라는 게 10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번째, 10번째를 비교하고 나면 10이 되고 나면 이제 멈추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넣고 한 번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한 번 정렬된 걸 보였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10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포인터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조금 이렇게 변수를 크게 해서 크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20개로 하고 20번 반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설명이 길었었는데 코딩이 매우 쉽죠. 정렬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다 보면 다른 정렬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생각해보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버블 정렬과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사실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죠. n제곱번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사람이 한 명씩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추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이 부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생각하신 것을 알고리즘으로 생각해도 좋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종류의 정렬이 나와 있고 딱히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프로그래밍 도구에서는 정렬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정렬을 이용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 어린이와 어른으로 키가 아주 작은 어린이와 키가 큰 어른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빠른 정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줄 세우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실 추상화이기도 하지만 이미 수십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정렬을 해본 이유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추상화 능력이나 CT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의를 그대로 들으시는 것보다 중간중간 멈춰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제6강 줄세우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철영이었습니다.